마이크로소프트는 이제 몇 년째 다니신 거예요? 저는 이제 뭐 얼마 안 됐어요. 한 1년 반? 빌은? 네. 만나본 적 있으세요? 가끔 제프 베조스 길 가다 보인대요. 네. MS 기업 문화. MS 문화처럼 다양성이 존중되는 문화는 사실 없는 것 같아요. 팀원분들 중에 뭐 네. 50대, 60대 분들이 계세요. 아 진짜요? 중요한 거는 얼마만큼 콜라보레이트가 협동적으로 일을 하느냐, 얼마만큼 퍼포먼스를 내느냐가 사실상 중요한 부분이라서요. 안녕하세요. 김작가TV 대신 물어드립니다 코너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실리콘밸리의 한국인 편입니다. 함께 이야기 나누실 분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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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볍게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이상인이라고 하고요. 현재는 마이크로소프트의 클라우드 인공지능 부서에서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로 근무 중에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디자이너님에 대한 간략한 소개를 드리면 원래 이제 국민대학교에서 공업디자인학과 다니시다가 미국의 뉴욕의 SVA 학교 졸업하셨죠? 네. 여기가 되게 유명한 학교 아니에요? 뭐 뉴욕의 디자인 학교는 다 유명하죠. 아 그래요? 네. 거기 다니시다가 이제 전문 디자인 회사 RGA 그리고 딜로이트 컨설팅 네네. 여기 다니시다가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예. 마이크로소프트는 이제 몇 년째 다니신 거예요? 저는 이제 뭐 얼마 안 됐어요. 한 1년 반 정도 됐어요. 1년 반. 네. MS 1년 반. 네네. 그럼 구체적으로 여기서 무슨 일 하고 계신 거예요? 저는 클라우드 인공지능 그룹에서 이제 디자인 디렉터를 맡고 있는데요. 네. 저희 제 팀이 하고 있는 일은 클라우드 인공지능 그룹에 속해 있는 55개, 56개 정도의 프로덕트가 있어요. 네네. 그 안에 서비스 프로덕트가 50여 개가 넘는 프로덕트가 있는데 그 프로덕트들이 쓸 수 있는 디자인 랭귀지를 정립하고 그 디자인 라이브러리를 만들어가지고 관리해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만들고 관리하는 디자인 엘레멘트들이 그 다양한 형태의 프로덕트에 네. 사용될 수 있게끔 만드는 디자인 랭귀지 팀을 운영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아, 한국말 들으면 왜 어렵지? 나만 어려운 거야? 근데 쉽게 풀어서 말씀드리자면은 그 레고 블럭을 쌓아서 뭐 자동차도 만들고 건물도 만들고 뭐 다리도 만들고 할 수 있는데 네네. 그 레고 블럭의 종류와 색깔 등을 만드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제일 궁금한 거는 일단 빌은 네. 만나본 적 있으세요? 없습니다. 지나가다도 못 봤어요? 네, 못 봤습니다. 가끔 제프 베조스 길 가다 보인대요. 네, 진짜 아쉽지만 빌 게이츠는 못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MS 기업 문화 좀 궁금해요. 제 개인적인 경험에 비추어서 봤을 때는 MS 문화처럼 다양성이 존중되는 문화는 사실 없는 것 같아요. 대단히 다양성이 존중이 되고 또 그러한 문화적 토양 위에서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그러한 의견 수렴을 되게 민주적으로 수렴을 해서 어떠한 하나의 서비스와 프로덕트를 만드는 그런 프로세스를 갖추고 있는 회사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면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이전에 다녔던 뭐 RGA 회사랑 그다음에 딜로이트 컨설팅보다 훨씬 더 다양성이 존중받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는 아무래도 그 클라이언트 잡을 하는 에이전시나 컨설턴트들에 비해서는 조금 문화가 다양성을 좀 더 존중해주는 문화는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컨설팅 잡이라고 하면은 어떻게 보면은 클라이언트들의 요구를 수렴해서 그거를 최대한 그들의 입맛에 맞게 반영하는 작업을 많이 하다 보니까 내 의견보단 그들의 의견을 중요시하고 그들의 행복과 만족감을 더 추구하는 쪽으로 작업을 하다 보니까 어떠한 면에서는 다양성에 대한 존중보다는 효율성에 대한 존중을 좀 더 하는 경우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럼 다양성이 좀 그런 존중받는다고 하면 네. 그거 알겠는데 좀 예시로 이런 적이 있었다. 네. 뭐 그런 거 있으세요? 진짜 이 정도 다양성이 존중받는다. 네. 저희는 이제 어떠한 서비스를 하나 디자인을 할 때 되게 다양한 측면을 고려를 많이 하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액세서빌리티라는 측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액세서빌리티는 어떻게 보면은 조금 몸이 불편하시거나 인지 능력이 조금 떨어지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러한 분들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측면을 또 고려를 하는 점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러한 분들을 고려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의견을 되게 다각화할 필요가 되게 있어요. 왜냐면 일상적인 케이스가 아닌 경우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케이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듣는 과정과 시간을 브레인스토밍 시간부터 준다거나 어떠한 작업을 할 때 예를 들어서 100%가 완성된 작업이면 50%까지 갔어요. 되게 많이 한 작업이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런 측면에서의 고려가 좀 모자랐다 싶으면은 충분히 백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러한 기업 문화가 형성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팀장으로서 팀을 이끌 때 어떠한 소수 의견이 조금 모자른다거나 반영이 덜 됐다 하면 언제든지 그 첫 자리로 돌아갈 수 있는 마음가짐을 주입을 더 많이 시키는 것 같아요. 지금 팀장이세요? 네. 되게 빠른 편 아니에요? 그런가요? 근데 뭐 테크 회사들은 사실 훨씬 더 어리니까. 마크 주커버가 84년생이니까 나이는 여긴 사실 상관없어요. 왜냐면 저희 팀원 중에 50대도 있고 60대도 있어서 진짜요?
사실 그럼 이런 경우는 네. 한국 사회에서는 굉장히 좀 문제가 되거든요. 그럴 한국 수 있어요. 사회에서는 예. 문제가 된다기보다 좀 피곤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럼요. 특히 한국 사회는 이제 나이 이제 그런 것들이 네, 중요시 맞아요, 되니까 그로 인한 좀 힘든 건 없어요, 저는. 팀원분들 중에 뭐 네. 50대, 60대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런 분들이 예를 들어서 내가 나이가 너보다 훨씬 많으니까 경력이 훨씬 많으니까 네 말 안 들을래 이런 경우는 사실 없고요. 중요한 거는 얼마만큼 콜라보레이트, 그러니까 협동적으로 일을 하느냐, 얼마만큼 퍼포먼스를 내느냐가 사실상 중요한 부분이라서요. 그러니까 누가 더 경험이 많고 경력이 많네 이런 건 사실 중요한 부분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 궁금한 거는 네. 그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이제 어쨌든 내 아래에 있는 거잖아요, 직원으로. 네, 뭐 그렇죠. 네, 어쨌든 팀 원으로 네, 팀 원으로. 팀 원으로 있잖아요. 네. 그럼 그분이 늦게 들어와서 팀 원으로 있는 거예요? 아니면 이제 일을 하다 보니까 이제 나이가 드시다 보니까 역량이 약간 이제 좀 부족해지다 보니까 네. 이제 팀장이 아닌 팀 원으로서 이제 일을 하게 된 건지. 그렇지 않아요. 그분들은 지금 실제 디자인 작업도 참여를 많이 하시고요. 디자인을 잘 하세요. 심지어는. 그리고 요새 나오는 디자인 툴들도 뭐 20대, 30대 못지않게 능숙하게 잘 하시는 분들이고요. 근데 만약에 그런 능력치가 없으셨다면은 애초에 디자이너로 근무를 못 하시겠죠. 예, 그러다 보니까 업무의 종류가 좀 다를 순 있어요. 근데 업무의 종류가 다르더라도 나이에 따라서 그 종류에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약간 역량 위주로 이제 팀장이 맞는 사람이 하는 거고 그런 의미인 거겠죠? 아무래도 그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주로 하는 일은 디자인을 직접 앉아가지고 뭐 손으로 그리고 마우스로 뭐 클릭을 하고 이런 것보다는 어떠한 방향성을 제시해주고 어떻게 엔지니어링 팀과 프로덕트 매니징 팀과 비즈니스 팀과 이거를 연결을 해서 최선의 방향성을 디자인이 이끌어낼 수 있는가를 연구하는 자리인 거지. 뭐 실질적으로 더 많은 디자인 워크는 뭐 저보다 한참 나이가 많으신 분들, 저보다 한참 나이가 어리신 분들. 예. 이게 없잖아요, 이런 조직이. 그럴 나이가 수 있을 더 것 많으시면 같아요. 없잖아요. 왜 안 될까요, 한국 사회는? 아무래도 뿌리 깊게 있는 좀 선후배 문화라든지 뭐 그런 게 아무래도 작용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어요. 근데 뭐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가 그 한국 사회에 현재 속해서 그러한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말씀을 드리긴 어려울 수 있지만 또 그런 면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있는 업의 특성이 서비스를 디자인하는 업이고 IT, 테크 쪽을 디자인하는 업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뭔가를 매니팩처링을 하던 조직에서의 일하는 방식과는 좀 많이 차이가 있는 것 같긴 해요. 예. 그럼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아침 몇 시 주문하세요? 저는 집에서 7시 반쯤 나와요. 몇 시에 도착하는 거죠? 8시 정도 좀 전에요. 그 점심시간은 없어요. 따로. 따로 없다는 게 무슨 의미예요? 점심 런치 미팅이 있지 않는 한 10분 안에 밥을 앉아서 해결해요. 딱히 정해진 점심시간은 없고요. 뭐 있는 회사도 있겠지만 뭐 제가 다녀본 회사는 딱히 없고요. 근데 팀마다 컬처가 달라요. 점심을 되게 잘 먹는 팀들이 있어요. 쫓아다니면서. 그래도 그 사람들이 30분 이상 밥을 먹는 문화는 또 아니고요. 딱 밥만 먹고 바로 할 일 하러 돌아가고 이런 문화라서 저 같은 경우는 미팅이 하루에 평균적으로 한 8개 정도 있어요. 그래서 8개요? 네, 근데 뭐 1시간 안쪽으로 되는 미팅도 많고 30분짜리 미팅들도 많아서 그렇게 하다 보면은 이 미팅 갔다 저 미팅 갔다가 다른 미팅 가기 전에 잠깐 샌드위치 픽업해서 먹으면서 들어가고 약간 이런 케이스라서 업무의 강도나 효율성 이런 게 어떻게 보면 업무의 시간보다 훨씬 중요한 근무 환경인 것 같아요. 그 미국에서는 아니면 말 그대로 MS에서는 왜 점심시간이 없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한국 사회에서는 점심시간만이 하루의 낙이다. 직장 생활의 낙이다. 이런 얘기도 있고. 그럴 수 있겠네요. 네. 그리고 또 직장 생활의 유대관계라는 게 어찌 보면 이 점심을 먹으면서 또 나눠지는 게 있잖아요. 근데 사실 정해진 출퇴근 시간이 일단 없고요. 정해진 점심 시간이 없어요. 제가 8시에 가는 이유는 제가 이제 같이 일을 하는 그룹들이 이스라엘이나 혹은 파리나 혹은 뭐 인도나 여러 나라에 펼쳐져 있어서 글로벌 콜을 해야 되는 경우가 많아서 아침 일찍 저는 일을 시작하는 거고요. 어떤 친구들은 9시에 와서 5시에 퇴근한다거나 10시에 와서 6시에 퇴근한다거나 이게 좀 편차가 있어요. 자기가 나름대로 하고 싶은 자기 라이프 스타일에 맞춰서 출퇴근을 하는 문화가 좀 정착이 돼 있거든요. 왜냐면 아이들을 키우는 분들 같은 경우는 아이들을 키우기 위해서 아침에 학교에 드랍오프를 해줘야 되거나 아니면 뭐 엄마 아빠 구분 없이 끝나고 나서 뭐 애들 키즈를 픽업하러 가야 된다거나 제가 8시에
업무를 첫 업무를 시작하지만 8시에 일이 끝나는 것도 아니 시작되는 것도 아니고요. 왜냐면은 저는 사실상 눈을 뜨면은 7시부터 이메일 체크를 하기 시작하고 저는 집을 향하지만 퇴근하면서 콜을 하면서 가는 경우도 다반사고요. 그래서 좀 융통성 있게 시간을 활용하는 개념인 거지. 그래서 실제 근무 시간이 뭐 몇 시간이냐 이런 거를 따지기도 좀 애매한 문화가 잡혀 있지만 얼마만큼 퍼포먼스를 일만 잘하면 되는 거군요. 네, 바로 그거예요. 사실 한국 사람이 꼭 그렇진 않거든요. 뭐 그렇다고는 들었어요. 잘은 모르지만. 일만 잘해서는 좀 한국말로 약간 팽당할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뭐 다 장단점이 있는 거죠, 뭐. 네. MS 기준에 있을 때 어떤 사람이 좀 승진을 빨리 해요? 한국 사회는 어쨌든 이 일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 라인을 잘 타는 네. 거, 뭐 인간관계 이게 되게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여기서도 엄청 중요해요. 네, 그거 없으면은 살아남을 수 없어요. 여기는 그러니까 저는 항상 몇 가지 믿는 법칙 중에 하나가 질량 불변의 법칙 이런 거랑 뭐 몇 가지 있어요. 근데 저는 한국에서 되게 힘들고 어떻게 보면 고민되는 부분들이 총량이 미국 온다고 달라진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왜냐면 여기서 고민하고 어떻게 보면은 좀 많은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부분들이 종류가 다른 것들이 있어요. 일례로 여기서 회사 생활을 하고 여기서 무슨 생활을 할 때는 인종에 대한 걱정을 하기도 해야 되고요. 혹은 저희 팀 중에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저는 이제 생물학적으로 남성이잖아요. 그렇죠. 또 여자분들 여성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분들을 남성이나 여성이나 부르면 안 되는 친구도 있어요. they them으로 불러야 돼요. 그러니까 LGBTQ라고 해가지고 레즈비언 뭐 막 그런 카테고리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에 대한 사려와 고려도 시작을 해야 되고요. 이런 다양한 측면에 대한 고려들도 또 시작을 해야 돼서 되게 생각해야 될 관점이 또 스트레스를 받아야 되는 관점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똑같구나. 네, 그럼요. 그럼요.